자,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각지에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사는 곳 중심으로 해서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해주에선 대한국민의회라는 게 만들어지고, 국내에서는 한성정부가 만들어지고, 상하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하나로 통합되기 위한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연해주에 위치해 있던 독립운동가들은 어떤 의견을 냈냐면, 사실 한반도에서 넘어온 동포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우리가 한반도로 공격해 들어가기도 좋은 위치, 그래서 이쪽의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 야, 지금 일제가 우리를 이렇게 억압하고 있는데 우리도 힘을 길러서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간도나 연해주에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주장했고, 임시정부는 상하이는 중국이 개항될 때, 영국한테 의해서 개항될 때 처음 이제 개항됐던 곳들 중에 하나로서, 상하이에는 지금도 가보면 그 당시에 서구 열강들의 외교관들이 머물던 공관들이 굉장히 밀집해 있는 지역이었어요. 지금은 그 지역을 이제 와이탄이라고 부르는데, 그 와이탄 지역 가면 그래서 요 당시 지어놓은 멋있는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 상하이에서 주장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여기에 서양 외교관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주로 요 상하이에 있었습니다. 일본의 어떤 이 일본의 통치, 일본의 어떤 일본이 억압하는, 뭐라 그러지? 내가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 일제가 우리 국권을 침탈한 것,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외교관들한테 전달을 해서 그 외국의 도움을 받아서 독립을 이루자 하는 게 외교 독립론이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외교 독립론과 무장투쟁. 이 당시에도 이제 이 얘기가 팽팽하게 맞섰던 것이죠. 근데 어쨌든 요거 세 가지를 그래서 통합할 때 결론은 어떻게 통합됐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상하이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을 했죠. 그래서 대한국민의회에 있는 인사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동을 하고,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그러니까 한성정부를 이어받았다, 뭐 이런 의미를 내세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이 됐습니다. 이 외교 독립론이 그런데 사실 잘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1차 대전의 승전국에 일본이 포함되어 있고, 1차 대전 승전국들은 식민지를 버릴 생각이 서로서로 전혀 없고, 그런데 우리 식민지라서 불법적인 통치를 당하고 있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면 아무도 관심 안 갖지, 그치? 그래서 외교 활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는 건 하나도 없었다는 게 선생님의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쨌든 출범을 했는데, 그럼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떤 것들을 내세웠냐? 일단 삼권 분립, 그 다음에 공화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인식이었어요. 즉 옛날 같은 이제 어떤 왕조시대적인, 조선 왕조시대적인 이런 생각들은 버리고 국민이 주인이 된다, 국민이 주권을 갖는 공화제,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된 삼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되는 게 우리의 어떤 임시정부의 처음의 어떤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임시정부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죠. 임시정부의 활동을 공부할 때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외우면 돼. 자, 우리나라 정부가 나라를 잃었을 때 그럼 어떤 행동을 하겠냐를 생각해 보면 되죠. 일단 임시정부는 위치가 어디였어요? 상하이에 있었죠. 해외에 있는 정부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국내와의 연락이겠죠. 그쵸?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몰래 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연락, 또 우리 정부가 운영되기 위해서
원래 정상적이라면 세금을 걷겠지만 지금은 세금을 거둘 수 없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공채를 발행해서 나중에 독립하면 돌려드릴게요. 일단 지금 저희 채권 좀 사주세요 해서 이런 방식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자금들을 모으게 됐었죠. 그래서 독립공채, 애국공채 이런 것들을 발행하기도 하고 이 연락을 위해서 만들었던 것들이 연통제라든가 교통국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통제는 제도고 교통국은 시설이죠. 그래서 국내와 연락하는 이런 체계를 만들기도 하고 공채를 발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역사를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사료 편찬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정부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활동을 알릴 수 있는 신문 발행을 하기도 하고 상하이에 위치한 이유가 외교 활동을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구미위원부 아까 설명했죠. 선생님이 2강에서 구라파, 미국, 유럽 그래서 구미위원부나 파리위원부 이런 걸 설치해서 외교 활동을 해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당연히 우리나라 정부가 군대도 갖고 있겠죠. 그래서 광복군 사령부나 아니면 뭐 군무부 이런 거를 만들어서 우리도 뭔가 해보려고 하긴 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그래서 임시정부는 뭐 이런 활동들도 하고 이런 것들을 내세우기도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 임시정부가 분열하게 돼요. 왜냐? 이 외교 활동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 이승만이 이걸로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했는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누가 짜증나는 거예요. 무장투쟁을 말했던 사람들이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외교를 독립할 수 없다니까. 뭐 남의 힘을 빌려 내 힘으로 독립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 둘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싸우면서 그 열린 회의가 뭐냐면 국민 대표 회의가 되겠습니다. 1923년. 자, 그래서 국민 대표 회의 때는 어떤 주장이 부딪히냐면 창조파 그리고 개조파가 부딪혀요. 창조파들은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거 우리 열심히 했지만 사실 뭔가 잘 안 됐어. 그래서 없애고 새로 만들자. 요거 창조파. 근데 개조파들은 아니야.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외교 활동에서 좀 문제가 있긴 했지만 우리가 잘못 가는 건 아니었어. 그러니까 조금만 바꿔서 하자. 이렇게 해서 국민대표회에서 창조파랑 개조파랑 싸우는데 해결이 안 돼요. 합의가 안 돼. 그래서 결국에 임시정부가 갈라서게 되고 이 갈라서게 된 임시정부 그래서 임시정부가 상하이를 떠나서 막 이제 유랑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뭐 김구 선생님은 뭐 이런 것들 임시정부 꾸려가려고 고생을 하고 이제 각자 독립운동가들이 흩어져서 이제 각자의 방식대로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 이제 뒤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제 3은 여러분 길지 않았습니다. 우리 임시정부의 활동 정리해봤어요. 여러분 수고했습니다.